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가파른 금리 인상 정책 실패 누가 책임질 건가? 네, 이 모든 문제는 지금 고의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미국이 고의적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 독점, 기축통화 독점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독점하기 위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더불어서 전쟁 위기를 만듭니다. 전쟁 위기를 만들고 거의 폭력적인 수준으로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거든요.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들. 그리고 중간에서 막 가로채기를 하죠. 원전 수출이라든지 대만이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폭력적인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이 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또 이용하는 겁니다. 안보 위기를 이용해서 앞에서는 안보 협력을 하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약탈적인 자본주의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파른 금리 인상 정책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적인 경제 그리고 자주적인 화폐 이런 개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2.4%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5.6%죠. 네, 유럽은 8.6%, 미국은 9.1%죠. 그러니 이 정책에 완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와 기업의 침체를 막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수도권 대형 브랜드까지 덮친 미분양 공포, 줄도산 문화. 이 미분양이 오게 되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망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이 하청업체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텔레비전도 들어가고 뭐 각종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 뭐 청소기 등등 많은 물품들이 들어가죠. 또 뭐 전기 재료들,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등등. 이 결국에는 경제 전반에 위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심각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모든 원인이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부담금 낮췄다는데 반응 미지근 왜? 복덕방 기자들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금리. 강남도 못 믿겠다. 두 달새 4억 곤두박질. 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공급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급. 집에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리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경제에 타격을 입는 겁니다. 지금 2, 3억 빠지는 건 기본이다. 네, 세종 이러다가 구평도 3억 원대 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금리를 가지고 기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더 가팔라진 집값 하락세, 규제 완화책 효과 지켜봐야 한다. 집값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외국인들 위법 의심이 55%가 중국인이다.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집값들이 막 떨어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예, 우리는 미분양 사태가 막 일어나고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집을 사버리는 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 투표권도 있겠다. 네, 외국인들이 돈 가지고 이렇게 사게 되면은 한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사실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그리고 가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각종 그 10대, 20대 마약 증가, 강력범죄 증가, 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책 실패, 이러한 모든 총체적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방향타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부 떠는 자들, 권력에 욕심 있는 자들만 득실득실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당도 서로 당대표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 아니, 민생은 없어요. 민생. 예? 그리고 아주 이 장관이든 뭐 그냥 어떻게든 출세하려고 그냥 이러한 모습들 아주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네. 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 온다. 건설사, 제2금융, 연쇄부도 우려. 그러니까 이 제2금융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부동산 계획, 우리가 PF라 그러죠. 부동산 프로젝트 계획, 앞으로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미리 이제 얘기하고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미분양이 돼버리니까 제2금융권 같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제2금융권에서 이자를 10% 주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5천만 원 이상은 이걸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심각한 대한민국의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추경호, 그리고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 가파른 금리 인상 정책 실패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나라 경제, 가정 경제를 완전 다 박살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못 느껴요. 이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아니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자들, 이 밑에서 지배받고 또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 끊임없이 이게 무슨 독립국인지 아니면은 종속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